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용입니다. 자,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마치 금방 해결될 것 같다 했는데도 벌써 2월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내실을 기하면서 발전을 해야 될 또 모자른 판국에 참 이 국내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도 시급한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예전에는 촛불 집회,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무슨 이제 여의도, 그다음에 광화문,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파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진짜 복잡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물론 사법부를 신뢰해야죠. 사법부에 대한 부실은 결국 사회적 붕괴를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사회적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에요. 믿고 신뢰를 하고, 물론 그쪽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잘해야겠지만 믿어야죠. 믿는데 뭘 또 그걸 또 자꾸 의심을 갖습니까? 말이 많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매일헌법 오늘 문제 살펴볼게요.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해양경찰 문제고요. 직업의 자유 문제요. 자, 자신의 직업의 내용을 15조 살펴볼게요.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는 좀 문제가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 보여요. 왜냐면 다 틀린 지문을 하고 하나만 옳은 지문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15조 직업의 자유. 자, 우리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들어오게 된 거는 5차 개헌 헌법을 하면서 이때 이제 헌법에 처음 조문이 규정이 된 거죠. 규정이 마련됐다. 자, 그러면서 직업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직업은 계속적인 영리활동, 따라서 계속적이니까 일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리활동이니까 무상의 개념은 이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면 15조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개별기본권에 나열된 바가 없기 때문에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 이쪽으로 가셔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적인 영리활동은 되지, 요게 공공에 해가 되면 안 돼요 라는 공공무해성은 따로, 자, 요거는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 결정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하고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자유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보호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자, 무직업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겸직, 이직, 경쟁의 자유, 이런 것들도 내용으로 삼을 수 있죠. 하지만 퇴폐업이라고 해서 직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퇴폐성 직업도 뿐만 아니라, 자, 퇴폐성 직업, 그 다음에 사행성 직업도, 사기성 직업도 다 직업의 보호 대상은 맞지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은 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중에 경쟁의 자유는 요거 알 권리와 동일하게 구체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해도 헌법의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에서 직접 타인의 공권, 원고 적격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이 아닌 거, 보호 영역의 대상이 아닌 거, 무상의 일시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다 해서 특정한 직책, 특정한 지역 이런 건 없어요. 특정 지역, 직책, 보수를 직접 청구할 권리는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고요. 결국 정책,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정책 요구라든지 또는 기회 제공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 있어요. 요것들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거 특정 지역에서 존속까지도 계속적인 존속 이런 것들도, 자, 계속적인 존속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이제 직업의 자유. 그러다가 상대적 기본권, 성질, 법적 성질을 보면요. 성질을 보면 상대적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이중성, 양면성 이것도 갖는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성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직업의 자유의 주체. 그래서 개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주체에서 직업은, 자, 국민적 권리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런 얘기 하죠. 자, 외국인은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형성된 다음에 입국 허용 후에,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된 후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드린다.
그래서 헌법상 15조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고요. 자, 한마디로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된 다음에 그렇다 해서 기술 연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는 사셔야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드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외국인은 이렇게 해갖고 주어가 나왔을 때는 직업의 자유를 절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누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단정하면 또 틀린 지문이에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그렇다 해서 15조는 이렇게 나오면요. 헌법 15조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헌법 15조의 직업은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주어라면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주어가 외국인은 이렇게 주어가 외국인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이걸 따로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암기하시지 않으면 문제 풀 적이 힘듭니다. 주어가 누군지 잘 봐야죠. 이거는 법학에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주어, 대상, 이거 성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특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특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 기본권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15조에는 별도로 개별적 헌법률보라든지 개별적 법률보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할 때는 그래서 37조 2항상에 과임금 원칙,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법률에 만들었을 때 이 수단에 관한 한계로서 과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이 과임금 원칙 아시죠? 정, 저, 필, 상 이렇게 하고 4단계 정, 저, 필, 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말고요. 필요성, 최소성의 원칙에 따르면 행사 방법을 먼저 해보고 행사라는 수단으로 먼저 제한을 해보고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여부로 제한을 하고 임의적 수단으로 제한을 해보고 그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필수적 수단으로 따라서 임의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필수적으로 그러면 침해다. 다만 필수적으로 했는데도 필수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럴 때 예외적으로 합헌인 경우는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요성 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합헌인 거 암기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런 거 암기할 때 건설업, 면허 또는 수첩, 부정대여, 부정등록, 필수적 면허 취소. 그 다음에 의사, 세무사, 체육지도사. 그래서 범죄 확정됐을 때 면허, 필수적 취소, 합헌. 그 다음에 밀수품 또는 동물 검역 비 승인을 받지 않고 수령을 했을 때 필수적 수입 면허 또는 이런 거 취소는 합헌. 마지막 주류 도매업을 동업하다 적발됐을 때 필수적 면허 취소. 또 음주 측정 3회 삼진 아웃 이거 필수적 면허 취소 합헌.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임의적 수단을 쓰고 필수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필수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썼으면 대부분 위헌이에요. 그런데 필수적 수단을 썼음에도 합헌인 거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 판례.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마 직업의 자유의 3단계 이론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공부하시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조금 이론화시켜서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지 헌법재판소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논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1단계 제한이다, 2단계 제한이다, 3단계 제한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정립한 거지 그거는 헌법재 판례의 견해가 아니니까 그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자, 나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중개법인 임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 자,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동업을 못하게 하는 것 중에 3년, 5년, 7년, 2년, 7년까지는 대부분 합헌이에요. 침해하지 않아요. 7년 넘어서 10년을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이러면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많아요. 판례는 변호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7년 이내는 다 합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류 판매 면허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여기 나왔잖아요. 주류 판매 면허 그러니까 주류업 동업을 하다가 경영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 면허
면허를 필수록 취소토록 한 건 이거 침해 아니라고요. 침해에 해당한다면 틀린 지문. 세 번째,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 이런 건 없죠. 그다음에 벌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이, 뭐 벌써 틀린 지문.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 수령하는 보수에 상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건 틀린 지문. 그럼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자동적으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허가된 어업 이외에 다른 것을 겸업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획량 또는 치어의 보호, 어획 자원의 수자원의 보호가 안 돼요. 따라서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거에 있던 판례들하고 같이 연결된 같은 주류의 판례들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항상 공부할 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수요일 했으면 목요일 금요일 같이 가셔야죠.